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3월 모의고사 일정도 4월 초로 연기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개학하자마자 치르게 될 모의고사 준비, 학생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각 교과 영역별로 그러면 이렇게 개학이 미뤄진 지금 시기에 학교 안 간다고 마냥 놀 수는 없죠. 각 영역별로 어떻게 첫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영역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 영역이 있죠. 국어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그리고 올해 수능부터 언어와 매체. 이 과목이 추가가 돼서 들어가죠.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부분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존 수능에서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서는 2020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설 교과가 언어와 매체지만 이제 기존의 문법, 어법 영역이 바로 언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나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부담감이 좀 덜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등등의 자료집을 통해서 과목별 평가 목표를 확인하고 학습 방법을 참고한 후에 공부를 해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요. 여러 분야의 글을 폭넓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본 개념이나 또는 대상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글을 주장하는 글의 어떤 주장과 또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이 얼만큼 적합한가 또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 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할 텐데 이렇게 비판적인 분석까지 이전에 그러니까 비판적 분석까지 가기 이전에는 우선 무엇보다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사실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끊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각 단락별로 단락의 핵심 요지 무엇인지를 먼저 추리시고 그 다음에 각 단락 간의 관계 첫 번째 서론, 본론이 몇 개, 결론이 몇 개. 본론 단락 간에는 어떤 관계, 어떤 구조냐, 뭐 병렬 구조냐, 대립 구조냐, 또는 서로 이제 반대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구조냐,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분석해서 글의 구조 분석표를 짜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글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연습이 사실 초반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 연습이 꾸준히 되면 어느 순간에는 비문학 독서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이 다져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사실 이제 개학이 조금 늦춰졌고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뭘 하지? 지금 방황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개학이 자꾸 미뤄지니까 공부는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학원도 지금 미뤄지고 학교도 미뤄지고 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집에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독해 연습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문학 독서 지문은 가장 좋은 그 자료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됐었던 모의고사를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출제됐었던 부분을 뭐 인문, 사회, 예술, 과학 이렇게 지문 유형별로 따로 묶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첫걸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이제 시간을 줄여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이 요즘은 길게 나오기 때문에 한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에 딸려 있는 두세 문항을 푸는 데까지 처음에는 뭐 15분 시간을 재고 풀다가 그 다음에 13분, 10분, 나중에는 8, 9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 두시는 게 나중에 수능에서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 중심으로 깊이 있는 감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원이 발간한 2020학년도 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그런 자료집에서는 기초적인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습득해라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문장 및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어휘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중하위권 학생들 경우에는 어휘 연습부터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영역의 점수도 오르게 되거든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저희 이제 그 예전에 학생 중에 모의고사 이제 그 직전 수능 직전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국어를 이제 지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문 환경에 따라 이제 그 어법 문제에 보면 문법 문제에 보면 의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의문 변동을 찾으시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나오고 그 보기 안에 각기 다른 의문 변동의 현상이 나와 있고 의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만 골라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 틀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문법 특강을 여러 번 들은 학생들, 뭐 저 인강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다 들었다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자꾸 틀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의문 환경에 따라 이 내용을 설명해봐. 이 개념을 설명해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의문 환경에 따라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 환경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려고 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엉뚱한 거를 고르고 막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 보기에서 이렇게 골라서 묶어서 찾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문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의문 환경이란 단어로만 그냥 인지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문법을 처음 배울 때 의문이라는 걸 배우지 의문이 뭐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음과 모음, 앞에 자음이 있느냐, 자음이 있는 환경이냐, 앞에 모음이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뒤에 어떤 음운 변동, 그러니까 소리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아, 그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 문법이 제일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어 문법은 제일 어려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문법의 개념 이해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사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오답을 내는 이유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이런 문법 개념의 기본 개념부터 문법의 기본 개념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위권 학생에게는요, 승부가 되는 문항이 있을 거예요. 본문의 독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에서 본문 내용과 선지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즉 읽기 실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일 텐데요. 이런 문제들을 집중해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휘의 어떤 개념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서 자꾸 오답을 내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게 극단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해설지를 보면서 풀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해설지에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해설지 없으면 못 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일단 해설지를 먼저 읽어보면서 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이 유형을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익히는 그런 용도로 해설지를 활용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이 발간한 수능학습 방법 안내를 통해서 세부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화법과 작문에서는 이제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해서 다양한 담화 상황에 대한 화법 내용을
생성하거나 조직 표현하는 그런 능력, 또 그런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청중과 발화자의 어떤 태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라고 합니다. 작문 영역은 작문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해서 다양한 작문 상황에 적합한 글을 표현하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화법과 작문은 다양한 담화 유형별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익히고 오류를 찾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작문에서는 상황별 글, 즉 예를 들어서 연설문, 토론문 이런 식으로 그 상황별 글에 적합한가, 광고문, 일기문, 편집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의 경우는 이제 사실적, 추론적 능력, 비판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제가 보면 의외로 이 사실적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덤벙대서 그래요. 빨리빨리 스킵해서 보고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조사 하나로 인해서 내용이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캐치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문에서는 A가 아니라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지에서는 B가 아니라 A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체크를 못하고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갈래별, 즉 장르별, 작품의 감상 능력, 현대시 감상 능력, 전통시가의 감상 능력, 고전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전이 의외로 더 쉽습니다. 고전은 정해진 그런 상징 표현 이런 법들이 어느 정도 그 형식적으로 정형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상에 대한 이해만 확실하게 숙지한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변화가 가장 큰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학 가의 출제 범위가 수학 1, 미적분, 확률 통계로 기하가 제외돼서 나옵니다. 또 수학 나의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 확률 통계에서 출제된다라고 하죠. 수학 1에 기존 미적분 2 과목이었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이 추가된 상황에서 이제 출제된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수학 가의 출제 범위는 줄어든 반면에 수학 나의 학습 부담은 늘어났다라는 것이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능 그러니까 수학 영역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수학,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에서도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수학에 대한 학습 철저히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기본 문제에 대한 공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고요. 또 다소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나는 어려운 심화 문제 잘 풀어라는 자만심을 좀 버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 이제 여러분들 아마 공감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나는 수학 되게 열심히 했고 수학학원 많이 다녔고 또 심화 문제집 몇 건을 풀어봤는지 몰라 선행도 많이 했어. 당연히 자신 있어 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첫 시험, 내신 또는 중간고사 또는 모의고사에서 수학 성적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당황하죠. 이럴 수가. 뭐지? 나 안 풀어본 문제 없는데? 다 풀어봤는데? 네. 기계적으로만 문제를 풀어서 놓치는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 빈 구멍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지금 새 학기 시작 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어찌 보면 기회의 시간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기본 개념의 확실한 숙지가 고등학교 진학 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이 부분, 빈 구멍을 메꾸기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신유형의 킬러 문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나에게 취약한 단원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시고 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킬러 문항이 있었다기보다는 조금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생각보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쉬웠지만 성적이 좋게 나온 학생들은 상대적으로는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신유형의 킬러 문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내가 문제를 풀 때 놓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오히려 기초적인 문제에서 실수로 틀리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풀지 마세요, 수학은. 가끔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눈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암산 잘해요." 이러면서 눈으로 풀고 답 딱 찍고, 눈으로 풀고 답 딱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죠. "너 왜 손으로 안 푸니? 손으로 직접 써서 풀어라." 어 풀고 틀린 거는 해설지 보고 다시 한번 풀이 쓰고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오답 노트 써라 막 잔소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되게 귀찮아하고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오답 노트가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 그렇게 하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학 문제는 꼭 손으로 풀이식을 써가면서 그 풀이 과정 자체를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하위권의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학평 첫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 전에 개념이나 공식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놓친 단원의 개념 학습 시 예제, 유제 이런 것들을 같이 풀면서 확실하게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체득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너무 어려운 문제부터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2, 3점짜리 문제, 기초적인 문제부터 그다음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풀어가는 것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답 노트의 활용,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지식, 개념에 대한 인지, 또 풀이 과정 자체를 개념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 이 부분이 수학 학습에서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론 능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질,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수한 성질을 연역하거나 발레를 찾거나, 또는 관찰을 통해서 유사성을 찾아내거나, 이런 유추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수학적인 원리를 다양한 실생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응용 추론까지 되려면 우선 기본적인 학습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각 영역별 수능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새학년 첫 모의고사 전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